자, 이거 지금 보니까 막 대단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X파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작성이 됐나 본데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했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이번에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즉 윤석열 X파일, 그거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현재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윤석열 X파일인데요. 해당 논란을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은 송영길, 현재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게 한 달 정도 전쯤인데요. 5월 26일입니다.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이제 사실상 윤석열 X파일이다 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종이 한 장을 들고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리고 그런 식의 X파일 논란에 대해 가지고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성철 소장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해당 X파일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관련된 의혹만 하더라도 20가지 정도가 되는 것이고 합치게 된다면 더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윤석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자기가 직접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존재가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고 현재까지도 지금 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금 문건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인데 하나가 4월 말에 작성이 됐고 나머지 하나가 6월 초에 작성이 된 거고 A4로 10장 분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문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윤 전 총장의 좌우명, 태어난 곳, 근무지, 부인과 장모는 어떤 사람인지 등 기본 정보가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6월 문건에는 윤 전 총장과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아무기 씨와 관련된 의혹이 인물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첨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몇 달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부인과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곳에 뭐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장모와 관련돼 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뭐 돈을 뭐 했다라고 하는 얘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거 말고 진짜로 그 파일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누구로부터 그 파일을 받았고 누가 도대체 그 파일을 작성했는가, 이게 또 중요한 얘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 그 사람으로부터 문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윤 총장이 대선을 잘 준비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식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됐든 윤 총장 관련된 문건을 가지고 있다, 전달해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야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송영길이가 아까 전에 지금 X파일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송영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장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좌진 출신인데 누구의 보좌진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무성 전 대표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이 장성철 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왔던 사람인데요. 특히나 김무성 전 의원이 당대표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보좌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표의 보좌진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강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여의도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김무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김무성의 전 보좌진 출신인 장성철이가 윤석열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는 X파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김무성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성철 소장과 왕래가 없다. 이미 수년 전에 관계가 끊겼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얘기를 믿을진 의문이죠. 근데 이 장성철 소장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의심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저분이 지금 문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이번에 김어준의 방송에도 나가가지고 해당 파일에 대해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문건에
자금의 흐름, 액수 그런 것들이 있더라. 맞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기관에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아내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장모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식의 카더라 소식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작성해 가지고 문서로 만드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출처에 대해 가지고 그것까지 정리가 돼서 문건에 적혀 있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어느 기관도 한 개인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통장 내역에 대해서 함부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영장이 있었냐? 당연히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금 출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문건에 적혀 있었다. 분명히 지금 네라고 답변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틀림없이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불법 사찰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장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국정원이 됐건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국가기관이 동원이 돼서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공격 포인트를 잡는 용도로 만들어진 검증 자료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만든 게 아니라 한 개인이 그런 식의 문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문건 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길조차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X파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쭉 정리를 해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다라는 거죠. 근데 또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꺼내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꺼냅니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될 텐데 홍 의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면서 검찰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그렇죠? 저 X파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수류탄 같은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터지게 되는 시한폭탄 같은 거. 그게 지금 윤석열 X파일인 거예요. 송영길조차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다.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고 홍준표한테 가서 물어봐라. 홍준표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윤석열 X파일과 관련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 한 통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의 제목이 뭐였냐? 윤석열 X파일 드디어 공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냐? 자, 이거 지금 보니까 막 대단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X파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2021년도 6월 달에 작성이 됐나 본데 4가지 챕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의 신상, 윤석열의 약점, 윤석열의 비밀, 윤석열과 이준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짠 보니까 윤석열의 신상 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출처가 지금 나무위키래요. 윤석열의 약점 어딘지를 보니까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 약점이 윤석열의 약점이라는 겁니다. 해당 부위를 강하게 때리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거고 윤석열의 비밀은 뭔지를 보니까 꽤나 많은 언론사들이 윤석열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맞다라는 거죠.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또 어떠냐? 의외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웃자고 지금 하는 소리겠지만 사실상 저 정도 지금 수준이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X파일의 수준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것인데 차기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또다시 지금 마타도어로 윤석열 X파일 이런 식의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런 식의 장난질이 그냥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장난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제발 좀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진짜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